학동기 식사지도 방법에서도 한 번 더 언급이 되는데요. 가족이 가진 어떤 그 좋지 않은 식습관이나 편식의 습성이 아동의 식습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일단은 전제로 삼고 그 편식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가족, 특히 이제 어머니의 편식을 우선 교정하며 가족 전체가 협력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의 편식을 우선 교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아마 어머니라고 해놓는 게 어머님이 주로 조리를 담당하시는 하다 보니까 음식을 만드시다 보니까 어머니를 우선적으로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아이가 너무 싫어하는 맛이나 향, 색 이런 것들은 주의를 좀 기울이시되 조금씩 바꿔갈 수 있는 것들을 신경을 좀 쓰시고 그런 것들을 꼭 먹어야 한다면 음식을 담는 용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변형을 하면서 아이가 음식에 대한 흥미를 조금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유도하는 거죠. 무조건 강요하기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그 음식을 아이가 좀 싫어하고 이런 것들을 강요하다 보면 그게 심해져서 아이가 혐오하는 식품까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확인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 215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를 위한 식생활 지침이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2009년에 만든 식생활 지침이 있는데 그거 한번 참고하셔서 식사 지도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학동기를 지나서 저희가 청소년기 영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청소년기에는 신체적이나 정신적이나 이제 여기에 더 얹어서 성적 발달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이 사춘기를 포함하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느 생애주기보다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영양소 요구량이 상당히 높은 시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가 굉장히 불규칙적인 생활을 많이 하고 또 아이들이 야간 자율학습이라든지 학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식사 자체가 딱 시간에 맞게끔 정량을 하는 것도 힘들고 또 밥, 국, 반찬으로 이루어진 어떤 식사라기보다는 외부에서 단지 끼니를 때우기 위한 그런 인스턴트 음식 같은 걸로 식사를 소홀하기 쉬운 시기가 바로 이 청소년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청소년기에 영양 문제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이 시기에는 청소년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알아먹을 나이니까 스스로가 잘못된 식습관을 좀 고치도록 노력도 해야 하고요. 건강한 식생활을 이제 스스로 익히면서 성인기에 생활 습관이나 어떤 그 성인기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질병을 예방을 생각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건강을 잘 지키는 식생활 관리를 하게 되면 성인기에 넘어가서 그죠. 큰 병을 유발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한데 또 뭐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에 아이들이 그런 건강을 생각하면서 식생활을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시간이 또 많은 그런 시기는 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하기도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이 시기에 이제 정말 급성장하는 시기긴 하지만 학업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좀 그런 생활들이 서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보면 중고등학교, 중학교 정도 다니다 보면 이 학원 시간들이 점점 늦어지더라고요. 저도 지금은 저희 딸이 이제 고등학교 가버려서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가지고 조금 편해졌는데 중학교 때 정말 학원 픽업 라이드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특히 이제 막 정말 11시에 끝나는 그런 학원들은 제가 집에서 제가 졸 때가 많아요. 졸려가지고 너무 졸린데 데리러 가야 되니까 거실에서 졸 때도 많았어요. 침대에 아예 누워서 자버리면 제가 너무 깊은 잠이 들까봐.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제 학원 밑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뭐 진짜 별걸 다 해봤는데 물론 이제 기다리는 저보다 공부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힘들었겠지만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을 다니지 말라고 할 수 없는 또 저의 그 또 마음 그 부모님의 마음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 시기에 그렇게 쉬게 해주지 못하고 밥도 정말 급하게 학원을 가야 하니까 그런 적 되게 많았어요. 차에서도 먹고 막 뭐 사서 기다리고 지금도 뭐 단지 뭐 주중에 기숙사에 있으니까 제가 챙기지 않는다 뿐이지 주말에 오면 금요일부터 일요일 가기 전까지는 또 이제 뭐 똑같은 상황이 이제 하는 거죠. 또 저는 주중에 제가 먹이지 못한 것에 대한 것에 또 좀 그런 미안함에 또 막 여러 가지를 해서 먹이려고 신경을 쓰긴 쓰는데 또 오면 늦잠 자고 싶어가지고 피곤하니까 그럼 또 이제 또 점심 저녁이 또 밀리기도 하고 그래서 언제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대학생이 되어도 또 마찬가지죠. 대학생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여러분이 규칙적인 식생활을 해야 하고 편식을 하면 안 좋습니다. 라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교육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겠죠. 그러면 이제 청소년기에 제일 먼저 신체 발달을 좀 보면서 이때 청소년기의 성장과 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이때 청소년기 하면 이제 사춘기라는 말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청소년기 초기 한 2년에서 3년 동안은 성적인 성숙을 하면서 신체가 굉장히 다이나믹한 성장을 합니다. 그거와 함께 육체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가 같이 오는데 그 시기를 이제 뭐 이렇게 정의로 보면 사춘기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춘기 시기에는 뭐 성호르몬도 분비가 되고 성장 호르몬도 분비가 되면서 이제 뭐 더불어 성숙도 이루어지면서 신체도 자라는 거죠. 남자 여자가 이제 다르게 변화를 하는 거죠. 여자는 가슴이 나오고 남자는 뭐 털이 나온다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아는 그런 변화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춘기에 여기 보시면 2, 3년에 여기 보시면 그 이성 호르몬들이 이제 이 시기에 증가를 하면서 남성의 정수에 생성되는 테스토스테론과 여성의 남포 호르몬, 항체 호르몬 이런 것 같은 것들이 이제 분비를 촉진한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또 많이 분비돼도 문제래요. 왜냐면 이런 호르몬들이 사실 해줘야 되는 각각의 역할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성 호르몬들이 너무 지나치게 이른 시기에 많이 분비가 돼버리면 세포 분열이 갑자기 급격하게 막 진행이 되다 보니까 반대로 골격의 성장판이 일찍 닫히게 된대요. 그래서 키가 안 큰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최종 신장이 작아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생리를 하게 되면 키가 안 큰다라는 그런 말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뭐 그 밖에도 뭐 갑상선 호르몬이라든지 인슐린 이런 부신피질 호르몬 이런 것들도 체내 대사 과정을 좀 항진을 시키면서 사춘기의 성장 발달도 좀 서포트해주고 성숙도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나오는 호르몬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의 성숙에 큰 영향을 주는 거죠. 부신에서 분비되는 이 안드로겐이라는 성분은요.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키고 질소는 물론 칼륨인 칼슘 등의 체내 보유를 증가하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안드로겐이라는 그리고 이 안드로겐이 바로 이제 남자 고환에서 분비되는 이 테스토스테론과 함께 남성의 생식기 발육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성보다 더 많은 골격과 근육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안드로겐이고요. 에스트로겐은 아시다시피 여성 호르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성 생식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춘기가 되면 여자아이들은 난소에서 이 에스트로겐 분비가 증가를 하면서 일단 생식기 발육을 촉진하고 또 체형에서 유방이나 체조직 같은 체형 등의 여성의 상징이 발현되기도 하고 체조직도 조금씩 변형을 일으킨다라고 해요. 허리도 잘록해지고 막 이렇게 되더라. 엉덩이가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변화를 보이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죠.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의 영향이다? 호르몬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로 이제 이 시기에 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으로 제시된 게 바로 두 번째는 영양이에요. 호르몬은 사실은 그 연령대가 되면 나올 수밖에 없는 자연적인 변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와 같이 영양도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이런 성장과 성숙 과정에 영양이 이유가 뭐냐? 호르몬 분비와 체중 또는 신체 성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호르몬들이 그 나이에 맞게끔 순리에 맞게끔 호르몬이 분비가 되려면 그 시기에 필요한 영양소 공급도 중요하다는 그 영양소가 공급이 되어야만이 그런 호르몬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마라스무스 또는 코시어크 등 영양 상태가 불량한 어린이들의 혈장 호르몬 수준은 정상화보다 조사를 해봤더니 굉장히 낮았고요. 결국엔 이런 현상들이 식욕 감퇴를 일으켜서 심하게 체중이 감소된 성인에게서도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하게 체중이 감소된 성인에게도 그죠? 이 혈장성 호르몬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걸로 판명이 됐겠죠. 결국엔 영양 상태도 성숙과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준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영양이 부족하거나 결핍이 됐을 경우에는 초경이 일어나는 그 초경이 시작하는 그때 필요한 최저 한계 체중 및 체지방 함량에 달하게 되는 시간을 지연시켜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초경이 늦어지는 거죠. 물론 초경이 빠른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너무 늦어도 또 문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첫 번째로 호르몬을 설명을 했지만 결국엔 영양이 어떻게 보면 성숙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연구에서 영양이 불량한 아동이 신체 성장도 느리고 성숙도 좀 느리다는 걸 이미 뭐 연구 자료에서 많이 확인이 된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우리가 그런 자료들을 이제 보면서 이 초경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느 정도 체중과 어느 정도 체지방이 있어야만이 초경이 개시된다라는 것. 이제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서 알아난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양 상태는 이 영양 상태가 이런 성숙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 이제 기타 요인에 보시면 체격도 있고 유전도 있고 또 스트레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 추가하자면 뭐 사회 문화적 배경도 또 성숙하고 연결이 좀 됩니다. 먼저 체격을 좀 보시면 그냥 제가 설명만 할게요. 듣기만 하세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체격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생각해 보시면 남녀 모두 키가 크고 체격이 좀 크잖아요. 그럼 키가 작고 체격이 작은 사람보다 성숙이 큰 사람들이 좀 일찍 일어나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초경의 개시가 신장이나 체중 또는 이제 골격 발달 이런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좀 덩치라 그래야 되나요? 키가 크고 몸집이 큰 애들이 아무래도 작은 애들보다 같은 연령이라도 뭐 일반적으로 뭐 5학년 때 했다. 그럼 그런 아이들은 뭐 이제 정말 빠르면 3학년, 4학년 이때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그 시기에 엄마들이 딸 가진 엄마들은 살찌는 거에 되게 좀 신경을 씁니다. 아무래도 몸이 크고 살이 찌면 생리를 좀 빨리 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체격도 좀 성숙의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전 같은 경우는 유전적 소인의 영향을 받는데요. 이것도 이제 이걸 뒷받침할 만한 근거 자료가 이제 아까 말한 그런 초경하는 연령과 그다음에 골 성숙에 대한 이런 자료들로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가족 안에서 뭐 여자 형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초경 연령도 여자 형제가 비슷하게 하는 그런 상관관계를 밝혀낸 논문들도 있고요. 또 모녀 간에 엄마가 예를 들어서 뭐 12살에 있다면 딸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상관관계를 통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됐나 봐요. 그래서 유전도 성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그죠? 이제 스트레스도 스트레스는 제가 봤을 때 만병의 근원인 것 같아요. 물론 성수기의 스트레스가 병 때문에 성숙이 온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도 조금은 영향을 준다라고 해요. 교재에 보시면 이제 오히려 스트레스는 그 성숙을 지연한다라고 그래요. 얘는 좀 안 좋은 조건이죠. 성숙을 초경을 해야 되는 그 시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성숙이잖아요. 해야 되는데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기 보시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부신해서 남성 호르몬의 생성이 증가함에 따라 성선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특히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생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늦을 수 있다라는 하나의 또 요인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적은 이 사회 문화적 배경에 보시면 우리 이제 그 세계 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점점 성이 성숙하는 시기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대요. 그 말은 이제 물론 초경의 나이도 빨라지고 있지만 또 하나 키가 자라고 있어요. 키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정말 예전에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 학교에서 보내주는 해외 탐방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같이 갔던 그 멤버들 중에 키가 한 185 정도가 되는 다른 과의 선배님이 계셨는데 185면 그 당시에 저가 키가 큰 게 아니니까 185에서 190까지 190은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크신 분이 한 두세 분 있었는데 진짜 크다. 사진 찍으면요. 거의 정말 그분의 어깨도 택도 없죠. 약간 팔뚝 정도. 그래서 진짜 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럽에 갔는데 다 크더라고요. 다 크고 같이 간 우리나라에서 생각했을 때 그냥 보편의 키를 가진 남자 선배들은 작은 거예요. 오히려 이 185 정도 돼 키를 가진 그 다른 그 선배들이 그냥 거기에 그 사람들하고 비슷한 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작았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요즘에 보면 지금 진짜 큰 사람 물론 작은 사람도 있지만 큰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그 어떤 먹는 거라든지 그렇죠? 또 이제 부모님이 체격이 크신 분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 해년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 체격 되게 커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여자 배구만 봐도 여자 배구 선수 키가 190이 넘잖아요. 그죠? 그 정도 주변에 190cm 키를 가지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예전에 친구가 배구 선수였는데 195cm 친구가 있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키가 작은데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1과 2분의 1 같은 느낌이죠. 제가 더 그거에 비해서 작아 보이는 운동선수니까 체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 문화적으로 이제 좀 그리고 또 하나 또 이제 이렇게 다문화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요즘에는 국제 결혼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골격이나 뼈다나 이런 것들이 이제 소구화되면서 식생활도 소구화되면서 많이 성숙도가 그 성숙도를 단지 성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체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많이 성장해 나가고 커지고 있다라고 좀 설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성숙에 미치는 영향이 결국에는 이제 분비되면서 몸도 커지고 키도 커지고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있는데 기타 요인은 그냥 생략하시고 아까 말한 호르몬과 영양 정도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 시기에 청소년기 아이들의 신체적인 성장의 어떤 특징을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비교할 게 신장과 체중이에요. 이 시기에는 이제 아동에서 어떻게 보면 성인으로 가려고 하는 그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 단계가 아까 사춘기라 그랬잖아요. 이 사춘기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어떤 생물학적 변화, 그죠? 그 여성이 되어가고 남성이 되어가는 이 시기에는 신장하고 체중도 늘어나고요. 그죠? 키도 크고 몸도 커지니까요. 그다음에 골 질량도 이제 점점 축적이 되고요. 뭐 아까 앞에서 설명한 신체 조성의 변화, 성숙 등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되는 게 이제 신체적인 성장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변화들이 사실은 조금 일정한 순서대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
사춘기가 시작되는 이런 시기라든지 또 진행되는 기간, 속도 이런 것들은 개인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뭐 실제 나이가 같은 청소년끼리라 하더라도 이들의 어떤 신체 모습에 상당한 차이를 저희가 실제 느낄 수 있어요. 같은 중학생이라도 어떤 친구는 중학생 같지 않고 고등학생 같고 성인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친구들도 있고 중학생인데 초등학생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영양 필요량도 크게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일단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신장과 체중을 보면요. 이 시기 5년에서 7년 동안은 신장과 체중이 굉장히 급성장하는 시기예요. 맞습니다. 이 시기에 정말 훅 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아기 이후에 유아기와 아동기를 거치면서 약간 주춤했던 신장이 이때 이제 사춘기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빠르게 진행이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5년에서 7년 동안 남성 있죠. 남성 청소년은 신장이 평균적으로 한 30cm, 또 여성 청소년은 약 신장이 20cm,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통계를 냈더니 증가를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크는 거잖아요. 쑥 큰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신장과 체중의 어떤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이 신체 급성장기가요. 사실은 사춘기 직전에 많이 일어난다고 한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여성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이 표를 보시면 이 표가 지금 현재 이 핑크 점은 여자잖아요. 우리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 변곡점 굉장히 높은 이 보이시죠? 한 11세에서 12세 우리 여자 친구들은 이때 굉장히 급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남자는 어때요? 조금 좀 뒤로 가죠. 여기가 몇 세 정도 될 것 같아요. 13세에서 14세 정도. 이거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가 남성 청소년보다 조금 더 좀 성장이 급성장기가 사실 조금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자애가 여자애보다 좀 덜 큰 것 같아도 오히려 그 1, 2년 후에는 훨씬 더 훅 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토탈 포함해서 이렇게 가기까지 한 5에서 7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초등학교 때 친구가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을 같은 중학교를 갔거든요. 제가 남녀공학 중학교를 나와가지고 같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1학년 겨울방학 끝나고 2학년 때 버스를 같이 탔는데요. 정말 놀랐어요. 왜냐면 시내버스 그 천장에 걔 머리가 닿더라고요. 남자애였는데. 이렇게 제가 고개를 확 제껴서 본 거예요. 그때 저는 진짜 그때도 느끼고 지금도 느끼지만 제가 키가 진짜 작구나. 근데 그때 정말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이제 여자 형제랑 같이 살았고, 그렇게 키가 정말 안 본 사이에 무슨 그 있죠. 엿가락 늘리듯이 확 늘어나 버린 친구가 처음이었거든요. 걔도 자신이 그렇게 큰 거에 대해서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정말 뭘 먹어서 이렇게 컸지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그 버스 천장에 지금 버스는 아니에요. 옛날 버스. 그래도 제 눈에는 정말 크더라고. 그러더니 고등학교에 가서 막 농구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아이들은 우리와 다르게 이게 그 성장의 속도가 정말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딱 봤는데 확 커버린. 정말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이에 약간씩 여자 남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체조성의 변화가 오는 시기가 이 시기인데요. 이제 사실 이제 이 사춘기에는 제가 계속 설명했지만 신장과 체중, 골격도 뭐 증가한다 그랬죠. 체형에도 합니다. 체형에도 변화가 오죠. 여자는 허리가 좀 가늘어지고 가슴과 엉덩이도 커지고 남자는 이제 상대적으로 어깨가 좀 이렇게 넓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남자는 근육이 좀 더 발달하고 여자는 체지방이 축적이 돼서 곡선형의 체형을 가지는 시기가 이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춘기에 나타나는 체조성의 변화를 요 표를 좀 보시면 14세 이후에 남녀의 차이가 좀 나타나기 시작해서 17세 정도가 되면 좀 이게 뚜렷해져요. 그러니까 17세 정도가 되면 여기가 한 17세 정도 될까요?
17세 요 정도를 딱 기점으로 봤을 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같이 가다가 이제 확 벌어지더라고요. 물론 이제 15세부터 시작을 하지만 17세에 대해서는 이 정도 간격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가 이제 갭이 확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성 청소년 같은 경우는 여성에 비해서 이제 근육량 같은 게 여기 이건 지금 근육량이잖아요. 여자가 17세 때 근육량이 이 정도면 남자는 이렇게 이제 확 그러니까 차이를 확실히 느끼는 시기가 이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아까 어깨가 이렇게 넓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이 어떤 뜻일까요? 이게 상체의 근육량이 많아지는 시기예요. 이때가. 그리고 이제 체지방률로 이제 넘어가시면 아까 체지방은 여자가 더 많아진다 그랬잖아요. 체지방률 보면은 남성 청소년 같은 경우는 요 정도가 한 12세 될까요? 12세 정도 되면 이제 남자애가 남성 청소년은 한 12세 정도 됐을 때 남자가 요 정도 그렇죠. 한 이 정도 선에서 체지방을 보이다가 좀 감소를 해요. 감소를 하죠. 감소를 하다가 이제 그 여자는 반대가 돼요. 여자 청소년은 오히려 이 시기가 넘어가면 이제 점점 증가를 해요. 사실 이때가 거의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한 17세? 그죠? 왜 그럴까요? 여학생들은 이 시기에 조금 관리 안 하면 살이 찔 수가 있는 그런 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물어보죠. 도대체 왜 17세 때 이런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교재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여고생에 해당하는 15세. 그렇죠? 이때 15세에서 17세에 체지방 함량이 최고조에 달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초경의 시작과 체지방 함량이 아까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체지방이 너무 없어도 초경이 안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초경이 시작되려면 체지방 함량이 적어도 17%는 되어야 되고 배란이 되려면 25%의 체지방의 함량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뭐 여자 아이들이 15세에 초경을 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요즘엔 좀 더 이른 감도 사실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엔 이게 지금 보시면 언제 거냐면요. 1981년도 거예요. 자료가 좀 옛날 거긴 한데 이제 뭐만 달라졌겠어요. 이 구성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남자보다 여자가 근육이 많고 남자보다 여자가 체지방이 많은 이 기본적인 골격은 유지하되 연령이 조금 더 이렇게 제 생각에는 뒤로 그러니까 더 빨라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 드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체조성이 이 시기에는 변한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